예, 코스피 1,500이 순간적으로 붕괴되고 우리 원화 가치가 하루에 40원이 폭락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들이 또 어제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빠른 시간에 떨어지는 건데요. 금융시장 긴급 진단하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염병 위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되고 있고 또 금융 위기까지가 되고 있고 2008년 금융 위기와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좀 먼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네. 글로벌 금융 위기는 예. 출발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었지만 예.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펀드들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망가지면서 예. 그것이 굉장히 네트워킹 연결되어져 있던 선진국 금융시장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던 기본적인 속성이 금융위기였죠. 2008년은 금융위기, 신용위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예. 당시에 주된 정책적인 대응이었던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가 예. 효과를 어느 정도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질병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로 외출, 외식, 여행 같은 걸 자제하면서 관련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 그리고 특히 생산 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본적으로 볼 때 실물 위기에 가깝고 이것이 앞으로 금융 쪽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복합형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푸는 과거와 같은 정책적인 대응이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글로벌 금리 위기 이후에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라든가 미국과 같은 쪽에서 정부의 대응,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 쪽에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미국 연준이나 우리 정부나 우리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얘기합니다만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또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 정부의 추경, 1차 추경에 의해서 2차 추경도 논의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 또 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금 모든 계층, 모든 산업이 다 어렵기는 하지만 네. 금융시장의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소득이 일정 부분 준다, 경기가 어느 정도 나빠진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특정 계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종의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송, 에너지, 그리고 그렇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이런 관련된 쪽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도산이라던가 유동성 위기라던가 폐업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공포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전체 경제에 돈이 다 풀리는 정책금리 인하나 또는 보편적으로 아주 다수 넓은 계층에게 돈이 공급되는 이러한 기본소득 형태의 예. 재정 정책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나 섹터, 산업 쪽에 직접적으로 어느 만큼 자금을 주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든가 프라이머리 CBO 또는 증시안정기금, 미국 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CP, 이러한 보다 더 직접적인 자금 공급이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앞으로 정책적인 대응이 효과를 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막연히 몇 조 원, 몇십조 원 이런 숫자에 네. 매몰되실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속도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무너지는 걸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또 선거도 있고 정치권에서나 정치적 논리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풀어서 나눠주는 게 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니까 따라서 이제 0.5%포인트를 내린 건데요. 그 효과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추가적인 인하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또 추가적으로 좀 내릴 여지는 조금은 있어서요. 한은의 스탠스는 어떻게 갈까요?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매크로 상황은 금리 인하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온 쪽이었고요. 그럼에도 이번에 임시금통위가 유력하게 언급이 될 때 큰 폭의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섹터, 어려움을 겪는 쪽에 직접적인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미시적인 쪽에 가까운 정책이 보다 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정책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었지만 인하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수준이 1.25였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로존처럼 국제 결제 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정책금리를 제로 가까운 수준까지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정책금리 수준이 0.75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정책금리 인하 여력은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0.5%포인트 정책금리가 인하가 되었지만 그 시기라던가 그리고 그 효과 면에서 볼 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도리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최근에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도 어려운 상황에 정책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주요국 선진 중앙은행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CP 매입이라던가 일본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ETF 펀드 매입이라던가 이런 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기업이나 금융권의 특정 섹터가 어렵다고 한다면 ECB가 하고 있는 것처럼 LTRO라든가 TLTRO와 같은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방식을 보다 더 과감하게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더 논의하고 싶은데 뒤에 좀 해야 될 얘기들이 있어서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염병 위기가 실물 경제 위기로까지는 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우리 수출이나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얼마나 실제로 1분기 지나면서 타격이 있을 건가 하는 건데요. 그런 쪽 특별히 또 IT 반도체 쪽에 경기 전망에 훼손시킬 만한 그런 상황일까요, 지금요?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지만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수출 채산성 개선 효과라던가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전 세계의 수요가 위축되고 글로벌 교육이 위축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 최근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수출 경기는 결국은 앞으로의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고 특히 말씀하신 반도체와 같은 특정 업종은 제가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각국의 정책적인 대응의 성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글로벌 공조회라기보다는 나만 살자, 우선 내 국가부터 챙기자라는 쪽으로 가깝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흐름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자기 나라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와 같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기반해서 성장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트렌드적인 구조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 외환시장 말씀하신 길에 그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주면 외환시장이 늘 심리를 먼저 반응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300원이 위협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미국과 통화 수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환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과의 통화 수합은 가급적 빨리 그리고 가능하다면 많은 규모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돈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돈을 꺼냈을 수 있는 개인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좌를 은행에 열어놓은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성과를 보인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 국내적으로 생기기는 했지만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인 달러화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달러화 강세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통화 수합 체결이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달러화 움직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경기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상황. 저희는 특별히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투자자나 개인들로서 지금 혼돈스러운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인 자산 관리나 금융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대응해. 이게 어쨌든 시간이 좀 길어질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조언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의 원인은 경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질병이죠. 예.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도 있었고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원인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볼 때 저 같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영향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 전문가, 질병 전문가, 특히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대응을 내놓는 각국 정부의 뉴스와 움직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맞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융시장 긴급진단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